초록에 건축 허가에 대한 규제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가끔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자, 건축 허가 거부라고 되어 있죠. 허가를 법에 정한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할 때 건축기본법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줄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부하겠다는 뜻이에요. 1번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조치시고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합니다. 어떤 시설? 위락이나 숙박시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디 가면 볼 수 있느냐 하면 상업지에 가면 봅니다. 자, 어느 상업 지역이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고, 자, 여기에 이제 또 뒤에 소방도로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큰 도로 옆에는 뭐 은행이나 업무 빌딩 이런 것이 쭉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럼 한 블록 뒤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자, 뭐 주택이 있고 여기도 주택이 있고 주택이 있고 여기는 상가가 있고 여기 주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업지에 주택이 있을 수 있죠. 여기에 대지가 비었어요. 여기에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들어가면 주위에 있는 주택들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상 좋지 못하죠. 네. 이럴 때는 허가 거부한다 이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위락 숙박시설 도면 주위에 있는 주택에서 민원도로입니다. 바로 민원도로면 이제 허가 안 해줘요. 자, 그래서 이럴 경우인데 나중에 중개업을 하시면서 자, 상업지역에서 위락 숙박시설을 할 만한 곳을 중개해달라면 주위에 뭐 있는지 잘 봐야 된다. 예, 주택이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주택이 있으면은 이 시설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거부돼버려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자, 방제지구,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르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자, 그 다음 줄칩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하청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까지 줄친대요. 자, 상습적으로 침수됩니다. 예. 자, 그런데 지하실을 주거로 사용한다, 거실로 사용한다 하면은 침수할 것 뻔하죠. 네. 그러면 거부합니다. 여러분 영화 기생충 봤죠? 네. 그 배경이 어디입니까? 반지 아닙니까? 비 오니까. 예, 물도 차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 다 저거 창문에다가 실내를 다 하잖아. 그런 데를 가보면은 화장실 변기가 머리 위에 있죠. 왜 머리에 있습니까? 지하니까 내리면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 있어요. 천정에 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볼 때는 그 집 저 천정에 앉아 보죠. 예. 그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역류에 들어와요. 그래가 그 역류에 들어가 온 집안 똥물 다 튀깁니다. 예, 울산에는 그게 없는 것만 다행이에요. 서울에 옛날에 청계천 주변에 그런 집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복구를 했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허가를 어떻게 한다? 거부해버린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건축 허가의 제한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무슨 제도냐? 자, 건축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 못하도록 어떻게 하겠다? 제한합니다. 그게 건축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사유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자, 하나는 자, 어느 이런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문화재가
자, 대규모로 발굴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건축 안 해주면은 문화재 보존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자,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럴 때 요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권자, 이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나 자, 건축 허가받은 건물 착공을 어떻게 해버린다? 제한시켜버려요. 당연히 건물 못 짓도록.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어떨 수가 없죠. 그럼 제한은 원칙적으로 2년 내 하는데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몇 년 제한한다? 3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또 어느 해안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해안에는 경치가 좋기 때문에 자, 여기에 관광지 조성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계획이죠. 자, 이런 지역 계획 같은 관광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다 아무 건물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계획이 수립 중에 있을 때는 자, 이 지역의 시도지사가 여기에 관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착공을 못하도록 당분간 제한하는 제도.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다가 자, 이런 건축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는 최장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이런 경우에 허가가 제한됩니다. 자, 책에 보시면은 건축 허가 등의 제한 및 제한 사유에 국토교통부 장관 제함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네. 자, 줄칩니다. 국토 관리를 위하여 자, 거기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국방문화재 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에서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여까지 주시면 돼요. 요청하면 자, 허가권자는의 건축하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데 제가 위에 거 예된 것은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예를 들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 제안 보시면 줄칩니다. 지역계획이나 도시공계획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까지만 줄치면 돼요.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허가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줄칩니다.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도지사가 제한할 때는 그 국토교통부 장관을 보고해라 뜻이죠. 네. 지나치면 해제 명할 수 있다 이 뜻이죠. 자, 건축 제한 시 주민의 의견 청취, 건축인의 심의, 그냥 읽고 갑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도지사는 1항 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경우에는 토지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 의견 청취한 후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3번에 건축허가 제한기간, 건축허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경우 줄칩니다.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1회에 한해서 1년 범위 안에 그 제한기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줄쳐보시고 자, 건축허가 제한 대상 등의 통보 및 공고는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건축허가 취소 갑시다. 자, 취소는 크게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필요적 취소 사유와 임의적 취소 사유가 되어 있죠. 네. 필요적 취소 사유만 보시면 돼요. 자, 건축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취소하여야 한다. 줄치시고 1번 줄칩니다.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줄치고 갈로 다 뛰어넘으시고 자, 뛰어넘습니까? 자, 2년 이내에 공사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줄치고 허가받고 몇 년 안에 착수해라는 뜻이에요? 2년 안에 착수해야 돼요. 갈로 안에 보시면은 자, 갈로 안에는
산업직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장의 신설, 정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줄칩니다. 공장은 몇 년? 3년 안에 착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취소당합니다. 이번에 2년 이내 공사 착수했으나 줄칩니다.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돼요. 3번에 착공 신고 전에 경매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줄칩니다.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6개월 경과 이후에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면 취소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상실해도 6개월 기다려준다는 뜻이죠. 이 세 가지 사유가 해당되면 반드시 취소 사유예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임의적 취소 사유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4번에 건축위원회 심의받은 건축물 허가 신청 기간은 2년 내에 심의받고 2년 내에 허가 신청해야 됩니다. 내려가서 건축 허가 절차로 가서 허가 신청서 제출.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신청서에 국토교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와 그 다음에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신청서, 구비서류 갈로 떼놓으시고 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 제출합니다. 이럴 때 옆에 가서 건축 허가의 소유권 확보라고 되어 있죠. 허가 받는데 필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줄칩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허가해 준다 이 뜻이에요. 다만 다음 줄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러하지 않다. 즉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허가해 준다 뜻이죠. 1번 줄칩니다.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못했으나 대지를 사용하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이거는 사용권을 확보했다는 사용승낙 받았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허가해 줍니다. 다만 다음에 특히 줘야 돼요. 분양 목적랑 공동주택은 어떻다? 제2의 분양 목적 공동주택일 때는 반드시 대지 소유권 확보해라는 뜻이죠. 그래 허가 받는다는 뜻이죠. 이번에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와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이 자하는 다음의 사유로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하기 위하여 그 다음 줄칩니다.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가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허가해 준다는 뜻인데 2번이 거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재건축에 관한 거예요. 재건축. 우리가 건물이 오래되면 재건축해야 되죠. 그래서 재건축은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할 때는 우리가 정비법, 도시민주거환경 정비법 있죠? 여기에 따라요. 20세대 미만으로 재건축을 하려면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줄여서 여기에 따릅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이 구분 소유자 80% 이상 5분의 4니까 동의받으면 20세대 미만 재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집합건물법에는 80% 이상 동의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죠. 하려는데 이때는 재건축할 때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옛날 법에는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 어떻습니까? 확보해야 해줍니다. 그럼 문제가 이거예요. 여기에 10세대짜리 오래된 빌라입니다. 갑이는 반대. 여기 을이 가지고 있는데 을은 어디 사는지 불명. 8세대는 동했는데 지금 갑은 반대버렸죠. 이럴 경우 옛날에는 이 법이 없을 때는 이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80% 동의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해놨는데 막상 건축 허가를 받으니까 옛날 법에 뭐라 돼 있습니까? 소유권 확보 안 하면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갑이 반대하면 이 재건축은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결론이 돼버려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에 맞춰서 자, 이 건축 허가를 소유권 확보에 대한 예외로서 자, 이럴 경우 공유자 80% 이상 뭘 받고 동의받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 합계도 자 80% 이상 확보하면은 이럴 때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뭘 해주겠다는 겁니까? 건축 허가를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자 갑을 어떻게 할까요? 갑의 재산을 사놓아야 되죠. 갑에게는 이럴 때는 뭐 할 수 있도록 시가로 매도 청구해서 갑의 재산을 사놓도록. 자, 그럼 을 같은 경우 어디 사는지 모르죠. 그러면 자, 이걸 공고해서 30일 이상이 경과되면은 을의 재산 역시 매도 청구 대상으로 보고 이익에 대한 감정 가격을 공탁을 하게 되면은 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20세대 이하의 재건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바꾼 거예요. 예. 옛날에 무조건 소유권을 확보해야 됐죠. 지금은 80% 이상 동의받으면 자, 이러한 반대자가 있든지 불명인자가 있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충학습 박스 찾았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공유자 80% 이상 동의 중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에 대한 매도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1번의 매도 청구권, 자 11조, 자 거기에 11항의 2호 공유 지분에 따른 건축허가 받은 건축주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대지 공유자 중 그 다음 줄칩니다.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에게는 그 공유 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줄치고 이 경우 매도 청구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줄칩니다. 3개월 이상 뭐부터 해야 됩니까? 협의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공유 지분에 대한 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요, 우리 여기 어른 소유자 확인이 곤란하죠. 이럴 때. 자, 거기에 공유지분에 따른 건축허가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 공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그 다음 줄칩니다.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 일간신문에 자 거기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며칠이 지나면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 자, 매도 청구 대상 이 되는 건축물 대지로 봅니다. 그렇게 줄치고 2번에 건축주는 1항에 따른 매도 청구 대상 자 줄칩니다. 공유지분의 무슨 가격? 감정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착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우리 오래된 소형 빌라 같은 거 있죠. 이런 빌라들이 뭘 할 수 있다?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자, 이제 넘어가시고 그 위에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세 번째 거. 자, 봅니다. 자, 건축주가 줄칩니다. 건축허가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즉 복합 건축하기 위해서 주택법을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자 권리관계를 증명했을 때는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허가해 줍니다. 4번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줄칩니다.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리할 것을 확인했을 때, 자, 우리 국공유지 토지 같은 경우에 흔히 불화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 하천이 하천 옆에 이렇게 자 있는데 이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인데 하천부지 이만큼을 묻고 있다. 예. 자, 그래서 하천이 이제는 옛날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많았는데 요즘 하천들은 다 물이 없죠. 예. 그래서 이 하천 정비 사업을 합니다. 하천 정비 사업을 하는데
하천 정비 사업을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은 옆에 있는 이런 토지는 이제 지목이 하천 부지였는데 지목을 뭐 대로 아니면 잡종지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런 부지들은 자 여기 인접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소위 불화를 해줍니다. 불화. 이걸 팔아준다 이 말이에요. 예. 팔아줄 때 갑이 자 이걸 자 갑에게 이 매각하기로 확인했죠. 그럼 소유권 아직은 넘기지는 않았지만은 자 갑이 이걸 자 매각받기로 확인받았을 경우에는 이걸 대상으로 여기다가 뭘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걸 포함해서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5번에 보시면은 건축주와 집합 건물의 출시입니다.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밑에 줄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했을 때도 자 소유권 확보하나도 허가해 준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건축가 특례 신고대상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매년 놓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20개 정도는 알고 간다. 어디에 놓는지는. 이것도 매년 놓습니다. 매년 놓는데 이것도 책 보고 풀으라 해도 못 풀죠. 그냥 책 보고 풀으라 해도 그냥 틀려요.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자, 신고대상 건축물 봅시다.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권자에게 국토교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고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만 하면 된다는 뜻이죠. 자, 신고대상 건축물은 자 책에도 뒤에 보면 암기 프린트가 있죠. 거기에다가 메모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자, 13쪽에 보시면은 대수선 메모해놨죠. 그런데 건축 신고라다가 있죠. 자, 그래서 1번 봅시다. 1번. 자,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 정축, 개축, 재축은 자 신고해라 이 뜻이죠. 다만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자 정축, 개축, 재축하는 부분의 바닥 합계가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해놨죠. 옆에다가 이랬습니다. 자, 1번은 이런 뜻이에요. 2층 이하인 건축물에서는 바닥 면적 85제곱미터 이내까지 정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재축하든 뭐다? 신고다 이 뜻이에요. 자, 3층 이상인 건축물에서는 바닥 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얼마 이내로 10분의 1 이내로 정축을 하든 개축하든 재축하든 해야 신고다 이 뜻이에요. 1번은. 그래서 2층 이하인 건물에서는 자 정축, 개축, 재축하는 부분이 얼마 이하일 때 85 이하 제곱미터까지는 신고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3층 이상일 때는 85가 아니고 연면적이 얼마? 10분의 1 이내로 정축, 개축, 재축해야 돼요. 그 문제 놓을 때 자, 4층인 이 건축물입니다. 4층인 건축물이고 연면적이 자 600제곱미터입니다. 자,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 80제곱미터를 정축을 신고하고 하였다 이래 놓는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자, 3층 이상이죠. 그것도 80을 지나가는 게 아니고 연면적의 10분의 1이죠. 600의 10분의 1은 얼마? 60제곱미터까지 정축, 개축, 재축의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묻기 때문에 1번은 이렇게 알고 있어야 안 틀려요. 네. 자, 그렇게 했습니까? 2번 봅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이 200 정도 미만이고 이거 주의해야 되죠. 3층 미만인 건축물 건축 일 때는 신고해라 이 뜻이에요.
다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방제지구, 붕괴 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의 건축은 신고 대상에 제외합니다. 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옆에다 씁니다. 이번 옆에 이고라는 말이에요. 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청수, 자, 청수 3층 미만 돼야 되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했을 때만 뭐가 된다? 신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 놓을 때 이런 오죠. 자, 관리지역에서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하고 하였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자, 왜 틀렸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또 현혹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건축이라고 해놨죠. 건축. 연면적 200제곱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 건축은 뭐예요?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 다 말하죠. 그럼 신축도 되지. 이것 때문에 틀린 게 아니고. 자, 이 두 가지 조금 다 갖춰냈죠. 청수 기준이 있다 없다? 없었으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반드시 2번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뭐가 된다? 신고가 돼. 말만 싹 바꾸면 그러니까 다 틀린다는 거예요. 3번 봅시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때 그 뒤에 보면 8가지라고 되어 있죠. 옆에다가 정, 해, 수, 변 8가지 모든 대수선이 다 신고다 이 뜻이에요.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서는 자, 정해, 수변 8가지 모든 대수선이 다 뭐다? 신고. 자, 그 다음 4번에 주요 구조부 해체 없는 등 다음의 대수선이라고 해놨죠. 이때 4번에 적용되는 건물은 연면적이 어떻습니까?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3층 이상이 되는 건물입니다. 자, 이런 건물에서는 내력변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수선의 동그라미, 기둥 3개 이상 수선, 수선의 동그라미, 보호 3개 이상 수선, 수선의 동그라미,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수선의 동그라미, 방화벽, 방화구역에 의한 바닥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수선, 수선의 동그라미. 그럼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에서는 이 수선만 신고하라 이 뜻이에요. 수선만.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고 자, 그 다음에 2층인 자, 이 건축물의 자, 기둥 한 개를 정설을 신고하여 했다. 이래 물을 수도 있고. 자, 연면적이 이제 300제곱미터짜리입니다. 의 건축물 기둥 3개를 수선 변경을 신고하고 하였다. 다 써놨잖아. 빨리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래 해보니까 책을 펴놓고도 막 숨이 칵칵 막.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3번에 해당하는지 4번에 해당하는지 그것도 구분해야 돼요. 자, 이 건물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되고 3층 미만 됐죠. 그럼 3번에 해당돼요. 3번에는 정, 해, 수, 변 8가지 모두 다 신고를 했죠. 그 기둥 한 개 정설도 당연히 신고지. 모든 대수는 다 신고니까. 정해, 수, 변. 그거 맞다. 자, 두 번째 것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됐죠. 4번에 해당돼요. 4번에. 4번에서는 자, 수선만 신고죠. 근데 수선 뭐 해놨어요? 이것 때문에 틀렸다. 그래서 이 뜻입니다. 3번에 해당하는 거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우리 앞에서 봤던 정설, 해체, 수선, 명령 8가지 모든 대수선 있죠. 어떤 대수선에도 다 신고하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에 해당하는 것은 200제곱미터 이상이나 3층 이상 건축물에서는
자, 정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뭐만? 수선만 신고하라는 뜻이고.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는데 언제쯤 되면 이제 자유로 지르냐? 8월달쯤 지나시면은 다들 안 틀립니다. 자유로 지르려고. 그래가 이제 9, 10월 달에 여기 관련된 모의고사나 이런 거 이제 막 다루다 보면은 도가 트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써놨고 자꾸 봐라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5번 자 기타 소규모 건축물이 되어 있죠. 자, 거기에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이라 되어 있죠.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을 신고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시험에 또 어떻게 나오느냐 이래 나와요. 자, 갑이 자 1층 바닥 이 면적이 50제곱미터, 2층 바닥이 3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자, 그 신축을 신고하였다 이러는겁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왜 맞습니까? 그러면 더해보니까 80밖에 안 되죠. 연면적이 1층, 2층 바닥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무조건 뭐? 신고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건축물 높이 3m 이하 범위안에 정축하는 거, 높이를 3m 정도 정축하는 것은 뭐다? 신고. 표준 설계도서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도 신고. 자, 그 다음 공업지역,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산업단지 안에서 2층 이하, 그리고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 공장도 신고다 이렇게 하시고, 6번에 농업수산업 영향에 하여 어느 지역에서? 업이나 면적입니다. 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창고나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하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신고해요. 그대로 외우시면 되는데 이것도 외우라 하니까 창고 200, 자, 축사, 작물 재배사 400이죠. 같이 외웁니다. 같이 외우면은 일주일 뒤에 뭐라 그러냐? 축사가 200이고 창고가 400. 스스로 머릿속에서 바꿔버리죠. 예. 그리고 한 일주일 더 지나면 아예 뭡니다. 기억이 안 나요. 하나만 외웠어요. 하나만. 창고 200이다. 그것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교재의 493쪽에 신고대상 건축물과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 신고상 통보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허가권자는 건축 신고, 자, 가로띠름 씌고 한날 받은 날부터 줄칩니다. 5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신고한 며칠 내 수리 여부를 알려줍니까? 5일 내에. 자, 3번에 신고대상 공장 건축물의 공사 착수기간 줄칩니다. 신고한 자가 신고일도 몇 년 내에? 1년 내에 공사 착수하자면 신고력이 상실합니다. 허가받았을 때는 2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신고했을 때는 1년 내에 착수해라 이 뜻이에요. 자, 밑에 협의대상 건축물, 즉 공용 건축물입니다. 줄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건축물을 우리가 공용 건축물이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거기만 줄치고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하거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 축조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 소지에 관한 줄칩니다. 허가권자의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공용 건축물은 허가 받습니까? 협의해야 된다. 협의해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이 경우 다음은 버리시고 내려가서 사용승인 규정 페이지에 줄칩니다. 공용 건축물에 대한 협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규정을 정한다, 정하지 않는다? 정하지 않고 사용승인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공용 건축물의 구분지상권 설치. 이게 뭐냐? 자, 여기에 자, 이 건물이 공용 건축물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나 뭐 지자체가 쓰는 청사다 이렇게 하시고, 울산광역시 시청 청사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은 전에는 이런 공용 건축물은 국가 지자체가 쓰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었어요. 네. 무조건 이 안에는 국가 지자체가 사용해야 되죠. 자, 국가 지자체 사용하고도 이렇게 여유 공간이 생길 수가 있죠. 자, 이런데 지하든 이런데 여유 공간이 이렇게 생기면, 자, 여유 공간이 생기면은 다른 시설, 다른 용도의 업종이 여기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요. 무조건 국가 지자체 용도로만 써야 되는데 이제 그걸 법을 바꿔서, 자, 이런 공용 건축물의 지하나 지상에 이런 여유 공간에 뭘 설정하도록?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용도에 해당하는 건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로 주민 편의과 관련되는 용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자, 구분지상권 제도인데, 자, 봅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여유 공간에, 자, 주치입니다. 지상이나 지하의 여유 공간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의 편의시설 등 대통령이 제한 다음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가 줄지시고,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 해줄 수 있는데, 작년에 이걸 물었어요. 뭘 물었느냐? 이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했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뭐냐를 물었어요. 자, 박스 안에 있죠. 1종 건생 들어갈 수 있고, 2종 건생 중에는 총법 판매사,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 안마시설, 놀이연습장 제외하고, 3번에 문화집회 들어갈 수 있고, 의료시설, 교육시설, 노약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하고, 자, 이런 시설 위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년에 물었던 문제가 이거예요. 공용 건축물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했을 때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춥니다 이거. 예. 왜? 작년에 모든 교재에 이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낸 거예요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작년에 8문제가 나왔습니다. 책이 없는 거 8개.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예, 마음에 번호 쓸 수밖에 없어요.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8개 정도는 책이 없는 건 나옵니다. 책이 없는 건 오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 번호 쓰면 돼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20개 정도는 어디 놓은지 알고 가요. 예, 뭐 나머지 20개는 번호 하나만 밀어도 4개 내지 5개 맞추면 60점 이상 오는데, 예. 자, 이런 문제 놓으면 당황하지 말고 딱 이름 못 맞춥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쓰시고. 그럼 올해 또 놓을까? 올해 안 나옵니다. 천기가 누설됐기 때문에. 이제 한번 공개대 붙죠? 다시 한번. 자, 그래서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우리 저 공법 기출 특강 하죠. 예, 그날 뭐 특강 문제만 택택택택 풀어주는 게 아니고 완전히 문제를 분석해줘요. 이런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되고 분석을 해줍니다. 또 어떤 부분이 앞으로 놀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그 들으실 분은 요약집 있죠, 요약집. 요약집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풀이를 쭉 했는데 미리 문제를 좀 드렸죠. 그거는 양이 많은 거고, 그날은 정리된 걸 가지고 갈 겁니다. 예, 좀 줄이진 거 별도 자료 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6시 안에는 마치도록. 전에 문제 양이 좀 많았을 때는 7시, 8시까지 해요. 다 하나하나 다 분석해 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양을 좀 줄여서 6시 안에 맞출 수 있도록 해서 분석을 해줍니다. 이런 문제가 실제로 기출문제를 보시고, 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 된다. 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알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예, 또,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문제 있죠? 아, 이런 것은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하면 맞출 수 있겠다.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부분이 오래 또 놓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요약집을 가지고 분석을 다 해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들으실 분은 요약집을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버리세요. 옆 페이지 가서 다른 허가신고 의제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건축복합민은 일괄협의회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옆 페이지 가면 7번에 건축공사 연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이라고 되어 있죠. 5, 6월달 이후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8번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라고 되어 있죠. 자, 버립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가설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또 잠시 쉬었다 갑시다.